안녕하세요. 눈행복 멘토 안과의사 김명준입니다. 오늘은 플로피 아이리스 신드롬, 홍채 이완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채는 조리개를 의미하는데, 이 조리개를 우리가 수술할 때 뒤쪽에 있는 렌즈를 충분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산동제를 넣어서 크게 만드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 홍채가 흐물흐물해서 눈 안에서 계속 펄럭펄럭거리고, 수술하기 위해서 절개를 넣은 부분으로 그 홍채가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거나, 이런 총체적인 홍채 변화를 이제 플로피 아이리스 신드롬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재까지는 전립선 약과 같은 약물에 의해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탐슬로신 같은 약들을 여성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탈모약과 같은 약물들이 이런 상태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력 회복이나 이런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회복 과정 자체가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약물 복용 병력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홍채 이완 증후군은 수술 과정을 이제 어렵게 만들고 합병증의 비율을 높이는 질환이지, 내 눈의 기능에 시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질환은 다행히 아닙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약을 끊어도 그 상태 자체는 회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며칠을 끊어 보거나 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심지어는 약을 끊고 1년 이상 경과하고도 이제 홍채 자체에는 그 영향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할 때 약을 끊는 거는 현재는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진 않고, 약을 드시고 수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술 전 검사 날에 동자를 충분히 키워서 확인을 해보는데, 간혹 환자분들에 따라서 운전을 하고 오셨다든지 폐쇄각 녹내장이나 이런 위험성이 높아서 산동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는 측정하지 않고 이제 수술 날에 확인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동자가 그래도 다행히 어느 정도 커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원형 낭절개라고 하는 첫 번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하기가 많이 불편한 정도면 링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정도면 에프린과 같은 약물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채를 이제 고정을 한 후에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약은 아직도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어려워 하실 수 있는데, 소팔메토와 같은 전립선 영양제 성분도 동일한 플로피 아이리스 신드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립선과 관련된 약들을 드시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 탈모 약들도 동일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런 약물 복용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식 라섹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표면에 각막을 이제 절개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홍채랑 상관은 없는데, ICL과 같은 렌즈 삽입술의 경우에는 백내장과 동일하게 홍채 뒤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홍채 이완 증후군은 환자분들이 들어보시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술과 관련되는 문제라서, 백내장 수술은 최근에는 이제 수술의 결과가 다른 그 어떤 수술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수술의 결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이 부끄러우실 수도 있지만, 전립선 비대나 이런 병들이 부끄러운 병은 아니기 때문에 꼭 그 약 드시는 거와 이런 정보를
의료진과 잘 공유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